저희 동구는 아마 전국에서 2010년도에 민선 5기가 출범할 때 가장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던 그런 곳이죠. 4년 동안을 돌아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참 청장이 되기도 전에 멈춰진 청사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부채가 많은 그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임무 속에서 우리 동구민들이 애환이 담기고 가슴에 멍이 들었던 새로운 신청사, 중단됐던 신청사를 2년에 걸쳐서 아무 문제 없이 완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환한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가슴속에 맺혔던 못을 하나 정도는 빼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후에 저희 동구는 가장 오래된 도시고 또 전통과 역사가 있고 많은 민들이 오랫동안 대전을 만들었던 뿌리도시로서 예전에는 도시계획 시설들이 미개설된 그런 곳들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는 주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1997년대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20개소를 지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15군데는 시작을 해서 완료를 했고 5군데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2011년도에 대신 이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로 확정을 해서 시작을 준비를 했었고요. 아마 올해부터 철거 작업을 들어갑니다. 또 올해 작년 12월 31일 날 LH로부터 대동 이지구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3군데 남았는데 그 3군데 남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구에 몇십 년 동안 뚫지 못했던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대전역 관통도로를 나와서 우송대 쪽으로 넘어가는 동서관통도로 연결 동부선 2구간도로. 그 2구간도로를 그동안 정치꾼이라면 아마 그거 한 번도 안 써먹은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 뚫어주겠다, 뭐 하면 뚫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다 보상 완료하고 지금 철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동부선 30m 도로가 뚫리고 나면 우리 대전 동구민뿐만 아니고 대전시 152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야 이렇게 동구의 역사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 동구 지역에 미개설됐던 도로 중에서 옛날 동중학교 또 지금 베스티안 병원 옆길 신안동길도 30m 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 굴다리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지하상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정동 굴다리입니다. 정동 굴다리를 지나서 동아연필 뒷길 했는데 지금은 솔브리지 대학이 들어와 있죠. 그 대학 뒷길이 6m 도로인데 그 도로 역시 30m 폭으로 도로를 넓혀서 지금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선 5기에 시작됐던 아주 어려웠던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사업들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아마 동구 곳곳에서 아마 지역개발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기자님들도 그 지나다 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동구는 맨날 땅 파헤치고 뭐 하는지 이런 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 동구민들께서 야 이렇게 동구가 바뀌는 하는 것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경부 고속철도변 정비 사업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경부 고속철도변 사업은 동구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중앙정부하고 싸워서 예산을 5천억을 확보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민들로서는 훨씬 애환이 서린 그런 사업이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 철도변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차가 다닐 수 있고 주민들이 휴식 공간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과 동시에 지하차도들이 전부 다 확장이 돼가지고 예전의 동구의 모습과는 환연히 다른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가 민선 5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했던 지역개발 사업이죠. 건물 짓고 이러는 것은 뭐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민 여러분들한테 저 서구나 타 지역에 있는 문화인프라 시설의 구축에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강을 해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전통 나래관,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완공해서 했고요. 4월 달, 다음 달 2일쯤 되면은 아마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식을 가집니다. 이런 걸 인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타 지역에 못지않은 문화체육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 아마 동구는 우리 26만 동구민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그 동구민의 꿈과 미래를 호우리에서 디자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동구를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민선 5기의 구정의 성과고요. 또 저희들이 중앙시장도 새롭게 디모델링하고 있고 또 창조적이고 경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소동에 산업단지 740억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40억짜리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도 생기고 먹거리도 생기고 정주할 수 있는 직업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동구가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을 갖추고 창조 경제적인 산업도시가 되고 문화와 체육 이런 모든 인프라들이 구축되는 그런 삶의 질이 격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구로 변모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민선 5기 때 그 어려웠던 재정 여건을 딛고 빚을 갚아가면서도 동구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항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당선되면 기분 좋죠. 구청장 당선돼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막상 구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정이 다 바닥나 있고 부채 잔뜩 있고 또 청사 중단돼 있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여건을 바라봤을 때 아마 다들 망연자실하고 가슴속에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히 주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거 해주겠습니다. 예, 그거 해드리죠. 이런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부족했다. 잘못되어 있는 청사를 완공하는데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고 또 중앙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 중앙에다가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쉽게 그냥 돈만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소리 한번 못하고서 구청장 민선 5기를 지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구청이 안정되어 가고 청사도 완공되고 또 빚도 어느 정도 갚아가고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구청장을 다시 하게 되면 이제는 제 목소리 내면서 구청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의 원 뿌리 도시고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사업이 아주 옛날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던 판자촌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3개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를 빨리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주거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LH가 부채가 많고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을 동시에 시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LH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에 국토부라든지 직영부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얘기를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6월 말까지 그 로드맵을 내놓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 약속이 나오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아주 깨끗하고 또 도시화되고 신시가지화된 그런 도시 주거 환경을 되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가 민선 6기 2014년도에 구청장 출마는 벌써 2년 전에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시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구청장에 재출마를 하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동구를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 도시 또 생산과 창조 도시 이러한 사람이 직업을 갖고 먹거리를 찾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되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 비전이고 청사진입니다. 세부적으로 도로를 뚫고 건물을 짓고 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총체적 비전은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 또 창조적이고 경제적인 산업도시 그다음에 문화와 체육 이런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동구의 비전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7분이서 합동 탈당을 하면서 밝혔던 이제 성명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남아서 똑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되기는 싫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선 당시의 공약이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저희들하고 합당 당시에 2011년도 대선 때 10월 28일 날 새누리당과 선진당과 합당을 할 때 합당 이행서가 있습니다. 합당 이행서가 원내대표끼리 사인한. 그중에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약속도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약속을 우리 합당의 약속도 어겼고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도 어겼고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들이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모여서 공선 누리라든지 상향식 공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 좀 해달라,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께서 이장우 국회의원이 방송에 탁 대고 새누리당 싫으면 떠나라 이렇게 했잖아. 과연 공당의 시당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방송에다 대고 자기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이 무조건 새누리당이 싫으면 떠나라.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유를 들어서 일단 공천 방식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없어서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미 발표된 경선들을 보면 결국 전략 공천이었다. 상향식 공천에서는 전략 공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우선 공천으로 바꿨고 2대 3대 3대 2의 경선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후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컷오프 시키고 전략 공천하고 말았거든요. 저건 뭐 컷오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해주기 싫었던 거죠. 결국 해주고 싶은 사람 다 공천을 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전략 공천에 불과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신문에서 나왔듯이 상황식 공천, 중앙에서 지시한 데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시도당의 도당위원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지정해서 맞춰가는 그런 공천룰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룰이고 원래 기본적 상향식 공천룰은 모든 공천을 국민한테 돌려줘가지고 국민들이 뽑아서 올리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상향식 공천인데 지금 현재 상향식 공천이 어디 이루어진 곳이 있느냐. 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제주도는 완전 경선제로 바꿨고 대덕구도 정당 명부 유출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완전 경선제로 바꿔서 이번에 유일하게 대덕구만 5명 다 경선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건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일들이고 중구의 당원들도 경선 공천을 잘못됐다 바꿔라 해가지고 항의했잖아요.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중구도 그냥 전략 공천하고 말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공천룰을 바꾼다면 과연 국민한테 정당 공천 폐지 안 하는 것으로 상향식 공천으로 바꿨습니다. 포장은 멋지게 해서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주민들하고 이런 구청장으로서 아주 사소한 약속을 했어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또 저도 역시 공직 생활을 36년 동안 하고 이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속에 대한 것만과는 어떠한 일이 됐든 간에 설사 내가 잘못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지켜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탈당을 하고 나왔는데 저쪽에서는 또 뭐 상향식 공천을 피해가는 뭐 정치의 낙오자들 뭐 이런 또 성명에서 발표했대요. 그게 정치적 원론적인 얘기고 그렇게 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낙오자라고 할 때는 차라리 그러면 상향식 공천을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요구한 게 완전 경선룰을 가지고 공천을 한다면 참여하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왜 다른 데는 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해주냐. 결국 자기가 해주고 싶은 사람 쪽만 경선하는 거고 싫은 사람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선 방식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앙당에서 이제 충남도당, 여긴 대전시당, 이게 좀 다릅니다. 자기들 이제 지금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 자기 테두리 안에서의 카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양희 공정심사관리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완종 충남도당 위원장이 충남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튀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다가 그냥 왔지만 시장 군수들도 완전 경선을 요구했어요. 완전 경선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상향식 공천룰에 50대 50. 이것은 이제 기초단체 자치장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50대 50. 그 다음에 광역, 도지사하고 광역은 2, 3, 3, 2. 이게 상향식 공천 기본 룰이에요. 근데 그 기본 룰을 놓고 50대 50인데 50이 당원인데 과연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합당하면서 우리 대전 지역의 새누리당 단체장, 새누리당 시의원, 또 군의원, 도의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지금 현재는 다 새누리당이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선진당 출신들이다. 선진당 출신들이 기초단체장을 다 하고 있고 광역시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의원 하고 있고 도의원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당이 바뀌다 보니까 새누리당 현역들이 돼버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굴러간 돌이다 다. 그러니까 도당에서 생각할 때 기존에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떨어졌던 사람들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2010년도에 새누리당으로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을 해서는 새누리당 당원들이 많은 데 들어가서 선진당 출신 현역들이 아무리 들어가서 당내 경선해야 그건 불보듯 뻔한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과연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경선을 할 수가 있었을까? 못하니까 군수들이 요청을 한 거죠. 도당위원장한테. 룰 바꿔달라. 완전 경선으로. 바깥에 여론조사를 그냥 당원 배제시키고 해주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도당위원장이 중앙에 올라가서 선진당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7가지 이행각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선진당 출신 현역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들에 대한 지방선거 배려가 있습니다. 이행세, 합당 이행세. 그걸 지금 무시하겠다는 얘기거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는 선진당 없다. 새누리당 당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25대 25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도당에서 하는 일이고 시당은 상관없다. 왜? 이미 우리는 도하고 시하고 다르니까. 도당은 도당대로 하고 우리는 시당은 시당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충남 도당은 그걸 지금 확정했다고 뭐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는데 아직 당원 당규 개정이 안 됐다. 단지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받아준 거고 이해해 준 거고. 근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가 당원 50 중에 지금 새누리당 25 또 선진당 출신 당원 25를 넣겠다. 만약에 그냥 객관적으로 딱 찾을 때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당원으로서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당비 6개월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5를 만들어서 어떻게 넣냐 그런 얘기야. 지금 당원을 25를 만들어 내가 넣고 저쪽 새누리당 당원 25 합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럼 지금 어떻게 25를 만들어 넣는다고 그래서 그 당원이 합법적인 선거인 명부에 들어갈 수 있는 당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뭐 만들어서 조작해서 넣는 거지 별거 있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느냐. 결국 그러한 공천들은 하나의 면피를 이용한 달래기 작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지금 제가 어디서 25라는 당원을 만들어서 제 사람들 다 당원 입당원서 써가지고 집어넣고 자 투표하자. 그 사람들은 다 나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5 저쪽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게 맞는 룰이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완전 경선 당원 배제하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지금도 군수들이 아직 충남 쪽은 군수들이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경선을 하게 되면 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직 공무원을 하다가 처음으로 정치 세계에 발이 되다 보니까 아 정치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아무리 정치가 말 그대로 사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정말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개인적 이익, 개인의 공천관계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이러는 정치가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치인들도 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약속 이건 주민들하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줘야 되고 지금도 공약들 막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로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막 내버리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과연 장밋빛 공약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찍어주면 나중에 가서 하나도 못 지키는 공약이 돼버립니다. 기초단체장이 공약을 하는데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공약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한다든지 이건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약들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그 공약이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인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언론에서도. 정말 지금 나오는 공약들 보면 아닙니다. 그냥 크기만 큰 거 갖다가 내놓고 페이고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갖다가 추진할 것인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제목만 딱 나오죠. 장밋빛 제목만.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좀 세심하게 다뤄서 주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공약을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기초자치단체 내가 권한이 없는데 내 권한이 아닌 것을 탁 하겠다고 내세우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그거 해준다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기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공약을 세밀히 좀 분석해서 정말로 저게 중앙에서 할 건지 시 단위에서 할 건지 구 단위에서 할 건지 이걸 좀 분석을 한번 해서 좀 평가를 해서 그런 것도 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선진연대가 아니고 이제 무소속연대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정당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하나, 야당은 정당 공천이 없는 거죠. 무소속이 전부 다 되죠. 거기는 민주 출신도 있을 것이고 선진 출신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옛날 우리 선진당들만 모여서 선진연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전반적인 그냥 무소속연대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들은 5개 구청장 무소속연대를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공천을 주장해서 새누리당은 1번을 가져가고 2번, 3번, 4번은 없고 5, 6번을 가지고 이제 추첨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5개 구청장 중에 메리트 있는 당선 가능성 있는 분들을 모아서 5개 구청장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도 각 지역별로 구의원을 나오신 분들하고도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컷오프는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경선을 일단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선 전까지 컷오프 이것까지는 출마가 가능해요. 컷오프나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경선에 일단 들어가서 탈락을 하게 되면 출마를 못 하게 돼요. 벌써 불만 있어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새누리당에서 컷오프 당했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새누리 지원 못 하겠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시는 구청장님들하고 연대할 테니까 구청장님들 저희들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할 겁니다. 이제 완전 경선이 4월 18일까지 끝난다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경선에서 탈락이 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컷오프 돼서 오신 분이라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당을 지원하겠느냐. 지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 가서 계시는 것이지 공천 못 받으면 아마 본선 게임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이 안 났으니까 후보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그건 분명히 할 겁니다. 무소속으로밖에 출마를 할 수가 없다면 아마 무소속으로 5개 구청장 연대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우리는 무소속 연대로 같은 노선을 걷고 시장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을 같이 갈 수 있는 거 프레임을 짜야죠. 선거 프레임은 혼자 개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분명히 그런 프레임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권 단위를 야권 후보 단위로 하거든요. 야권 후보 단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치는 승자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패자 게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승자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제 하나잖아요. 일단 경선을 했든 컷오프를 했든 전략공천을 했든 후보자가 하나인데 지금 야당은 무소속이다 보니까 공천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해보겠다 해서 여러 명이 나와 있죠. 이 나와 있는 분들이 다 나오면 1대 다수 야당으로 해가지고 표 분산 효과, 새정치하고 민주당하고 합한 효과가 아무런 없다는 거죠. 새정치하고 민주를 합한 이유도 야권이 분열돼가지고 새누리당이 등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정치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새정치에서 출마를 선언했던 사람, 또 민주당에서 출마를 선언했던 사람들이 서로 공동연대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당에서 노력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후보들이 모여서 패자적, 그러면 서로 나와서 같이 공생 죽자 그냥. 공동 패하자. 이 게임이 아니라 패자 게임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면 같이 모여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서 경선하듯이 우리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전부 다 몰아놓고 어디 공신적인 곳에다 물어서 우리끼리 누가 과연 적합한 상품인지를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서 우리끼리 경선할 수 있죠. 그런 방식을 통하든 어떻든 간에 후보는 단일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이제 당은 이제 지금 딱 새누리하고 새정치연합 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구청장하고 구의원들이 그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지금 공천을 무공천을 한다고 하면 당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또 새정치연합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탈당을 하고 또 나와야 돼요.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정당적인 성격에서 아마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새정치의 기본 조직을 가지고 자기 소속이 돼 있던 사람들을 출마할 때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의 지원 시스템을 받기 위해서는 고리를 걸지 않으면, 당에다가 고리를 걸지 않으면 뭐 우리 당 아닌데 뭐 내가 그 당 지원할 일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당적으로 이미 그 당에 소속돼서 구청장 출마 후보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당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당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후보 단일화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새정치연합 쪽에 합류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탈당할 때 일단 그쪽으로 합류를 할 수 있다. 계획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은 뭐 합류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을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에 소속이 안 돼도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조율해서 당신은 새정치연합에서 지원하는 구청장 후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돼요. 탈당하고 들락날락 들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사람도 탈당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 봐야 저희들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우리 동구민들 또 동구를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청장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대다수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고 대전 시민 이런 분들의 선거 의식 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를 쫓아서 찍는 이런 선거 문화는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해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교 분석해서 평가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승자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정당 공천 폐지를 지금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일하게 새누리당만 지금 공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난번 4월 24일 날 재보선 선거 때는 분명히 민주당은 공천을 했고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했어요. 자기들이 먼저 해놓고 그때는 민주당 하나도 안 되고 새누리당이 다 됐잖아요. 무소속들이.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을 저렇게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리당략적인 거죠. 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초선거는 새누리당이 빨리 공천을 폐지해줘야 된다. 무공천을 하든. 법을 바꿀 수 없다면 무공천 계획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무공천을 했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이러다가는 전멸한다. 공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가끔 나오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됐다면 새정치연합은 무공천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신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정당으로 남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